세르벤 스포츠 주간 K리그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전반기 1위를 차지하면서 저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 지금 순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순위가 3위죠. 29라운드까지 한 순위입니다. 승점이 45점 포항이랑 똑같고 득실차로 지금 갈린 거예요. 대전이 플러스 2고 포항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3골 차죠. 이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차이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재창단을 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1대 감독을 맡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감독을 거쳐서 이민성 감독이 승격을 시키고 이민성 감독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황선홍 감독이 다시 부임을 해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전반기에 이 화려함과 거리가 멀게 왜 후반기에는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메이션부터 보실게요.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자주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4-4-2 포메이션 쓰고 있죠. 4백을 쓰고 4미드를 쓰고 그리고 투톱을 씁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유광현 선수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는 주민규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구택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미드필드 자리에서가 굉장히 핵심인데 여기에 원래 이 한 자리 김봉수가 들어와 있는 자리를 지금 밥신이 맡았어야 되는데 밥신이 지금 시즌 아웃 상태죠. 그리고 뭐 김민덕이 돌아왔지만 이 자리는 뭐 보통 안톤이 보긴 합니다. 그래서 4-4-2로 가거나 보통은 뭐 4-3-3, 4-1-4-1, 4-2-3-1 뭐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리고 최근 몇 경기에는 4-3-3과 4-4-2 중에 4-4-2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황선홍은 어떤 감독일까요? 부산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포항 스틸러스를 맡았고요. FC 서울을 맡았고 대전 하나 시티즌을 거쳐서 올림픽틱 감독을 맡았죠.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부임했을 때 K리그 최연소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만 3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0에 감독을 시작했죠. 지금도 부산 아이파크가 약체였지만 황선홍 감독이 맡았을 때도 약체였습니다. 이 약체팀 부산에서 3년차 때 코리아컵 준우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요. 이게 3년차였어요. 그리고 포항에 가서 5년간 리그 우승 1회, 코리아컵 우승 2회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FC 서울에서 다시 리그 우승을 거뒀는데 이게 전북의 승점 삭감, 그러니까 심판 매수에 대한 정황이 있다 해서 전북이 승점 삭감을 당했고 그 승점 차이만큼 갭이 벌어져서 FC 서울이 그때 당시 우승을 하게 되죠. 이후에 옌벤을 맡았어요. 옌벤 푸더, 그 김승대 선수가 맡았고 박태하 감독이 중국에서 맡았던 팀이 옌벤 푸더죠. 옌벤을 맡았는데 팀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해체해요. 그리고 대전에서 창단 감독을 맡지만 한 시즌을 못 채우고 4임, 사실상 경질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 대표팀을 맡습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만 40년 만에, 무려 40년 만에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장점은 장악을 하면 일단 팀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근데 조건이 붙어요. 제가 부산이랑 포항을 띄워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은 엄청난 약체였어요. 그리고 데려온 선수가 막 정성훈 선수가 이때를 기점으로 좀 바뀌어서 나중에 대표팀도 가고 전북에서도 뛰고 했지만 정성훈 선수 별명이 1년에 한 골 넣는 공격수였어요. 뭐 1년에 많이 넣으면 2골, 3골 넣고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골을 못 넣는 공격수였는데 정성훈 같은 선수 데려와서 팀을 바꿔 놓는다든가 박희도 같은 선수들을 에이스로 잘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약체 팀을 장악을 해서 팀을 바꿔 놓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그러면 약체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포항은 황선홍 감독이 포항의 레전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포항에 갖고 있는 그런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제 이 팀의 레전드, 그걸 구단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선수들까지 이미 황선홍 감독이 선수 시절 포항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포항의 레전드가 여기서 이렇게 감독을 한다는 게 먹힐 때였어요. 그래서 공격수를 키우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시절에 정성훈을 그렇게 만들었고 강수일이 골을 못 넣기로 유명했는데 포항에서 골을 좀 넣고 이렇게 파고드는 공격수가 됐고 포항에 별명이 가을 전어인 박성호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왜 별명이 가을 전어였냐면 가을에만 골을 넣는다고 가을 전어였어요. 근데
박성호 선수도 포항 시절에 꽤 활약을 했었죠. 이 시기에 또 황선홍 감독은 전술적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있었음이 표현된 이유가 이 시기가 부산과 포항에만 한정이 돼요. 이 부산과 포항에만 전술적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 시기에 포항은 그 제로톱, 그러니까 김승대 제로톱으로 재미를 받고, 부산은 어찌됐건 간에 키 큰 스트라이커와 돌파력이나 이런 만들어내는 게 좋은 바퀴도 같은 그런 크랙을 이용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전술적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패턴이나 패션 플레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를 갖고 있었죠. 단점이 드러나는 시기는 보통 이제 이 영광의 시대가 끝나고 보통 서울 시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미 부산이나 포항 때부터 플랜 A가 깨지면 좀 몰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랑 불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안이죠. 대안은 아직도 황선홍 감독을 까고 있죠. 은퇴를 하고서 황선홍 감독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다 꼭 코멘트를 남기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이제 가나 선수인 데릭 아사모아 선수를 포항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 선수가 황선홍 감독이랑 3개월 동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있다라고 나중에 밝힐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이랑 좀 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이랑도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박주영 선수가 SNS에서 뭐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팀에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대표적으로 요 시기예요. 요 시기부터예요. 그리고 전술적 고집이 있습니다. 이 전술적 고집이 있다는 말은 황선홍 감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윙이거든요. 윙이고 스트라이커입니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윙의 돌파력, 윙의 침투력,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공을 갖고 거머쥐는 키핑력, 그리고 섀도우 선수가 볼을 갖고 파고드는 그런 크랙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술적 고집이 있어갖고 만약에 득되면 뭐 여기 중앙 미드필더가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빼야 되는데 이 선수를 끝까지 기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 센터백이 공을 잘 뿌리지만 수비를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이 센터백을 계속 기용을 하는 거를 바꾸질 않는다던가, 이런 전술적 고집을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대전 한정에서는 지금 변화 중에 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본인이 스트라이커 출신인데 스트라이커는 없어도 되는데 윙어가 특출나지 못하면 방법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는 단조로운 축구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그리고 대전 팬들이 제일 잘 아시는 뻥축구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이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쓰는 전술은 어떤 걸까요? 자, 대표적으로 4-4-2 최근에 쓰기 시작했죠. 4-3-3 시즌 초반에 많이 썼고, 3-4-3은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이 잦아져 가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백으로 스타트를 하지만 변형 3백으로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로우 블록으로 수비를 하려고 하고 역습을 하죠. 근데 전방 압박을 시도를 잦게 하는 거는 또 희한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전환을 하고 실패했을 때 빠른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빠른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수비의 블록 지점은 굉장히 로우한, 거의 밑에 내려와서까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황선홍 잘했던 시절 있고 못했던 시절 있고, 장악하면 팀 바꿔놓고 공격수 잘 키우고, 고집 있는데 요새 고집 깨졌고, 윙어는 중요하고, 요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왜 지금 대전은 부진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요 컨텐츠를 만들 때 대전 경기를 좀 많이 봤어요.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매일 한두 경기씩 본 것 같은데 올 시즌 했던 경기를 봤거든요. 일단 밥신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본 부분인데, 수비할 때 특히 이제 전방 압박에서 단계적으로 블록 내려올 때 미드필드와 디펜스 라인,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직선적으로 공격 전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크로스 위주의 단순한 공격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크로스 하면 단순하게 공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크로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뭐 뒷태면 다시 작전판을 통해 보여드리면, 자, 대전이 4-4-1을 쓰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대전입니다. 상대가 수비를 하려고 이렇게 몰려 있겠죠. 그리고 대전은 보통 왼쪽에서 볼을 잡았으면 윙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대전을 압박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미드필더들이 올라와 있을 거고 공격수들도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
미드필더나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풀백이 윙한테 볼을 주면 미드필더가 접근을 하죠. 그러면 뭐 여기서 더 벌려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커가 침투를 시행합니다. 그럼 침투를 하는 순간 미드필더는 볼을 이렇게 찔러 주겠죠. 그러면 이미 스트라이커 하나는 박스에서 아웃이 된 겁니다. 상대는 수비하려고 내려와 있겠죠. 여기서 이 공격수는 뒤로 돌아가 봤자 앞에서 수비가 잘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격수 하나는 무조건 상대 크로스 예측을 잘라내는 침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뒤에 있는 수비수가,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커버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반대쪽 윙이 보통 프리가 되겠죠. 요런 것들은 돼 있지만 황선홍 감독의 숫자는 보통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의 축구는 보통 이렇지만 보통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숫자적인 확보를 많이 해놓고 박스에 많이 우리 공격수 숫자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전 앞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숫자 싸움은 이기려고 가져갑니다. 근데 대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은 여기 세 사람으로 축구 공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보통 잘하는 팀, 뭐 전북 같은 팀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전북은 미드필드 풀백들 이렇게 전진시켜 놓고 여기서 숫자를 통해서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노리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한다거나 혹은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측면으로 열어서 크로스를 하는 와중에 많은 선수들이 문전으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전은 하지만 반대로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기 때문에 빠른 마무리가 컨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미 숫자상 너무 불리한 숫자를 띄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올해 임종원이라든지 주민규라든지 기대받은 노장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민규 선수도 최근에 많이 못 뛰었죠. 임종원 선수도 최근에 많이 못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이어지지 못했죠. 베테랑들이 중요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베테랑들이 지금 라인업에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몇 경기에서 느껴진 거는 마사가 아니면 경기 파이널 서드에서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 요소, 그러니까 경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두 경기 가져왔어요. 원래 이제 여러 경기를 가져온 것보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김천전하고 전북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김천전의 공격 장면입니다. 마사가 여기 있고요. 마사가 공을 갖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멈춘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강현 선수가 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고 이제 건너편에 주앙 페드로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사는 반대쪽에 크로스를 했어요. 반대쪽에 크로스를 했고 유강현 선수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갔고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결국에 이게 슈팅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사가 이날 스타트 포지션이 유강현 선수랑 투톱이었고 이 경기장 전방 지역에서 좌우로 이렇게 넓게 뛰면서 프리롤로 뛰었고 여기서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마사 자체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이만큼 몰려있고 이만큼 땡겨왔던 건 맞지만 공격을 할 때 공격 숫자가 대전이 마사, 유강현, 그 주앙 페드로 요 세 선수로 진행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결국에 역습을 야기하거든요. 39분이죠. 공격 실패하고 역습을 야기하는데 전방 압박에 실패했을 때 지금 김천이 공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지금 2호 인원까지 전방 압박이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명이 남았죠. 이게 3명이 무슨 뜻이냐면 대전 같은 경우에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에 공격을 하면 한쪽 사이드가 남아서 한쪽 윙백을 올려놓고 비대칭 3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칙 3백을 만드는 거죠. 변칙 3백을 만들어서 후방에 위치적으로 숫자를 확보하고 여기서 전방 압박을 시행을 합니다. 전방 압박을 시행을 해서 상대로부터 볼을 따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게 실패하니까 이 3백이 이미 공이 빠져나오는 상황 때문에 이만큼 물러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드필드 8번과 11번으로 표시되는 이 미드필더들이 요 아랫부분까지 커버를 와야 돼요. 지금 보면 이 미드필드,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드가 전방 압박에 동원이 되었고 그게 전방 압박에 실패를 해서 볼이 이만치 빠졌으니까 여기 공격수가 공을 잡고 지연이 되는 동안 상대는 이만큼 숫자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고, 대전은 결국엔 여기서 이 미드필더 선수들은 단순하게 요 공간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백라인이 물러날 앞으로의 골대 앞까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북전 상황도 비슷해요. 이게 전북전 수비 상황이거든요. 김진규 선수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대전 이미 변칙 3백을 만들어 놨죠. 전진우입니다. 전진우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요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티아고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상황도 이 앞전에서 전방 압박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방 압박에 실패를 하면서 대전 선수들은 공과 우리 골대를 바라보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임시 3백들은 여기서 있는 선수들을 직접적인 공격수 둘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와 볼을 갖고 있는 선수까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전이 수비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이고, 공격도 비슷합니다. 유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마사 달려갑니다. 주앙 페드로 뛰어갑니다. 요 세 명으로 공격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물론 그쵸, 빠르게 공격해서 3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통 빠르게 공격해서 마무리 지을 때 이 3명으로 공격을 해도 이거에 대한 약속이나 이거에 대한 패턴이 완벽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성공률이 높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제가 봤던 6경기 안에서는 이런 공격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격을 시도할 때 팀적인 요소로 공격을 성공을 시키지 못할 거면 4-4-2를 아예 빼곡하게 한 덩어리로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4-4-2로서 팀 수비를 하고 4-4-2로서 팀 공격을 하는 방식의 플랜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3명 혹은 요 3명끼리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한쪽의 사이드와 투톱 요 셋이서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요 셋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대전이 4-4-2를 쓸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4-4-2를 쓴다고 할 때 뭐 시메오네 4-4-2를 쓰는 대표적인 감독이죠. 뭐 시메오네나 그리고 뭐 라니에리 같은 사람, 요새는 뭐 4-4-2를 잘 쓰는 감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정효 감독도 4-4-2를 씁니다. 보통 축구에서 4-4-2를 쓰는 감독들은 좌우와 앞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4-4-2를 쓸 때 공격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사이드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쪽 사이드로 간다고 그러면 미드필드 숫자가 결과적으로 4-4-2에선 2명으로 부족하니까 한쪽 풀백을 전진시켜 놓고 나머지 다른 쪽 풀백은 전진을 자제시켜서 3백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공간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황선홍 감독이 주로 하는 축구의 형태 중에 공간을 배분해서 축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대 축구는 아시다시피 공간보다는 내가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갖고 있었던 지론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상대가 4-3-3을 했다고 치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빌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볼이 센터백에 가 있을 때랑 미드필더에 가 있을 때랑 이 각도와 간격 조절을 굉장히 세심하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있어요.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압박을 하려는 구도를 만들면 이정효 감독은 여기에 반드시 한 명이 더 가는 상황을 만듭니다. 11번이 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번으로부터 볼을 건네받았을 때 이 선수가 고립되지 않도록 8번을 전진시키고 3번을 땡겨놔서 숫자적으로 이 선수가 반드시, 지금 봐도 3명보다 1명 더 많게 이 상황을 계속 만듭니다. 이게 보통 요새는 스타트 포메이션으로서 4-4-2의 모습을 활용하는 감독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황선홍 감독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린 그림만 두고 나머지를 이제 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방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4-4이긴 하나 3-4-3을 쓰고 있고요. 수비할 때 최종적인 형태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수비하는 로우 블록 상황에 갔을 때 이렇게 수비하는 상황만 더블 블록,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하는 4-4의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공격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수비가 공격으로 전환될 때 한쪽 사이드로 바로 전진하는 빠른 공격 패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대전이 올해 선수단 영입이 시즌 초에도 많았고 시즌 중반에도 많았습니다. 물론 뭐 군대도 5명이 갔고 그리고 해외 이적도 있었고 뭐 여타 이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시티즌의 입장에서도 올해 같은 기회가 또 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 선수단은 많지만 되게 선수단을 좁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구택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 감독 시기에 영입이 됐어요. 안 쓸 거면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눈밖에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번 쓰다가 또 아예 쓸 선수가 있으면 선수단에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습 축구의 공수 작업이 단순해질 수는 있는데, 이게 공격 작업이 세밀함이 있기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유강현이 볼을 잡고 버팁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본인이 1대1 챌린지를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선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해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약속, 여기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보단 볼이 사이드로 갔을 땐 너네가 침투해 정도만 맞춰져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더 공격 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패턴 플레이에 대한 준비가 좀 대전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 강등당하거나 순위가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내년에는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전술점단 코치 황선홍 감독이 원래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던 시절에는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전술 전담 코치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선수 관리 및 기용을 맡죠. 그리고 이번 휴식기 때 대전 전지훈련 가서 맥주 회식했대요. 그러니까 선수단한테 권위적이지도 않고 목표에 되게 간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 축구를 하는지 수비 축구를 할 건지 역습 축구를 할 건지 공격 축구를 할 건지 컨셉이 모호한 것은 좀 빨리 잡아야 됩니다. 4-4-2를 써요. 4-3-3을 써요. 뭐 3-4-3을 써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거에 대한 수비 약속이나 공격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유강현이 빠졌어요. 유강현이 왼쪽 사이드에 볼을 잡고 빠졌어요. 그럼 마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미드필더도 이렇게 붙겠죠. 반대쪽 사이드 크로스 받을 준비를 하겠죠. 풀백 준비를 하겠죠. 요번에 왜 오현규 선수 골 넣을 때 보면 개인 능력이기도 한데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오현규 선수가 볼을 갖고 박스 안에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상빈이 이 뒤로 바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사실 볼 받을 가능성 없는 침투거든요. 이 수비에 이 러닝에 한번 딸려갑니다. 수비는. 그러면 오현규 같은 선수는 볼 갖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틈 봐서 슈팅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전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대전의 공격은 공을 잡으면 공이 보이는 한도 내에서 공격 선수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의 침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득점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공격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를 도와주는 침투가 대전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백이라는 요소를 갖춰서 간다고 하면 요거에 따른 미드필드 중 하나를 내려서 여기서 미드필드가 하나 기다리게 해서 숫자적인 유리함에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이 플랜을 포기하고 여기에 한 명을 내려서 포백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명확한 좀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전은 해온 것으로 일단 마무리 지어보자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순이라는 거예요. 대전이 물론 그렇습니다. 승점 20점 차 정도의 이런 차이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2002년 성남 정도 본 것 같아요. 2002년 성남 정도가 성남이라가 3연패 할 때 단일 리그를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성남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성남이 이런 식으로 리그 우승을 단기에 확정을 지었거든요. 지금 토탈적으로 9경기 남은 거 파이널 라운드까지 27점을 더 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7점 전북이 잘하면 조기 우승을 빨리 확정 지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전은 지금 현실적으로 4위 잘하면 광주한테까지 순위를 내줄 수 있는 상황. 광주, 강원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황선홍 감독도 그렇고 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 같은 팀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들어갔고 투자가 들어간 만큼 좀 잘 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어서 좀 많이 포기하고 또 그거를 또 살리는 방법도 많이 찾았지만 황선홍 감독이 그만큼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보완시켜야 될 부분들이 명확히 있는 게 좀 대전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K리그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4-4-1을 쓰는 만큼 축구가 비슷해져 가요. 역습할 때 적은 숫자 쓸 수 있어요. 적은 숫자가 써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땡큐고 안 되면 아쉽고 대표적으로 그래 우리는 변형 3백 3명 남겨뒀고 상대 3톱은 무조건 우리가 묶을 거야. 근데 상대 3톱만 묶는다고 여기 선수들이 안 오나요? 여기 선수들은 슈팅을 못 때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축구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는데 3백보다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대전 축구는 사실 순위보다도 좀 너무 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 좀 살아나서 올해 전북이 너무 안 그래도 지금 미친 듯이 독주 중인데 대전 그래도 좀 아침 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대전이 아침 갔으면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자하는 팀은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K리그에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레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이었습니다.